자, 이번 문제는 이제 확통 28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3점짜리 문항들은 그래도 쉽게 해결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 4점만 풀이를 좀 들어갈게요. 자, A에서 P를 거치고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P로 들렸다고 그냥 P로 가면 되잖아. 이 문제에서는 이제 핵심은 뭐가 되냐? 지나간 길은 다시 갈 수 없다가 됩니다. 왜? 만약에 이 P로 들어갈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왼쪽에서 오느냐, 밑에서 오느냐의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밑으로 못 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왼쪽에서 올 때와 밑에서 올 때를 나눠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가면 돼요? 이 왼쪽에서 와야 하지. 그럼 왼쪽에서 오려면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나야 돼? 이 P 왼쪽에 있는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 주어진 점을 뭐라고 할까? A라고 할까요? 소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A가 왼쪽에서 들어왔어. 그럼 P는 어떻게 갈 수 있어?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죠? 근데 밑으로 갔을 때는 선택지가 어떻게 돼? 밑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어떤 점을 꼭 지나야 돼? 이 점을 지나야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일로 그냥 막 가도 되잖아. 그럼 그래도 이 점은 꼭 지나야겠지. 그래서 이 점을 소문자 B라고 하고 이 점을 소문자 C라고 할게요. 그럼 A에서 P 거쳤다 B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첫 번째, A에서 소문자 A 갔다가 P 들렸다가 소문자 B로 갔다가 C로 가면 되겠죠? 자, 근데 자, 이 경우에서 이 P에서 소문자 B로 갈 때는 무조건 이 오른쪽으로 갔을 거고 C로 갈 때는 밑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두 개의 경우는 중복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선택지밖에 없고 얘는 아래로 가는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경우는 다른 경우가 됩니다. 어떻게 가야 돼? A 갔다가 P 갔다가 소문자 C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중복이 안 되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자, 하나하나 차분하게 구해볼게요. 자, 대문자 A에서 소문자 A로 가는 방법은 옆으로 하나, 위로 3번이죠? 그럼 4번 중에 한 번을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자,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한 번 가는 것밖에 없고요. P에서 B로 가는 방법도 오른쪽으로 한 번 가는 방법밖에 없겠지? 자, 그 다음에 소문자 B에서 대문자 B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 2번, 밑으로 3번이잖아.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지. 근데 그게 뭐랑 같다?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더라. OC로 잡아주면 되고. 자, 똑같은 논리로 대문자 A에서 소문자 A로 가는 방법은 4개 중에 하나죠? 자, A에서 P로 가는 방법 역시 이번에도 그냥 한 가지입니다. 자, P에서 C로 가는 방법은요, 밑으로 오른쪽으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도 한 가지. 자, 소문자 C에서 대문자 B로 가는 방법은 두 개지? 밑으로 2번, 오른쪽으로 2번. 4번 중에 2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부터 써놓고 나머지 경우를 따져볼게요. 그럼 4 곱하기 10이니까 40이고요. 4 곱하기 6이니까 24가 되겠습니다. 자, 1번 경우는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됐어. 자, 그럼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잖아. 어떤 경우를 안 봤어?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를 안 봤지? 그러면은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를 볼 겁니다. 자, 이게 2번이겠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밑에서 올라올 때는 무조건 어디서 와야 돼? 이 왼쪽에서 왔다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럼 어느 점을 통해서 간다? 바로 요 A-라는 점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선택지가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럼 어디를 들린다? B로 가야겠네요. 따라서 3번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대문자 A에서 출발하여 A-로 갔다가 그다음 어디로 가? P로 가죠? P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대문자 B로 가면은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는 어차피 A-부터 B까지 가는 루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못 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단순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A에서 A-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 1번, 위로 2번, 3번 중에 한 번을 어디로 갈지 생각하면 되죠. 자, A-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은 뭐다? 하나의 루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문자 B에서 대문자 B로 가는 방법은 아까 봤죠? 오른쪽 2번, 밑으로 3번이니까
52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온다? 3 곱하기 10이 돼서 30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A에서 P 들렸다가 B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1번, 2번, 3번을 더해주니까 얼마가 나오겠어요? 70에다가 24 더하니까 94. 94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자, 29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같은 게 29번을 보게 되면은, 자, 원탁에 이제 8명의 학생을 앉힐 건데, 그 중에 이제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있습니다. 그때 A, B는 남학생이 있고요. 둘은 이웃을 해야 되고요. C는 여학생인데, C는 여학생과 이웃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나열을 해보면은 어렵지 않게 경우를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A, B가 이웃을 해야 돼요. 그럼 A, B가 이웃을 하는 경우를 미리 그냥 나열을 해버려. 자, A, B가 이웃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 이제 A, B를 어떻게 해야 하는데? 묶어서 나열을 하면 되지. 그럼 A, B는 한 묶음이야. 그럼 얘를 이 중에 그냥 아무 데나 넣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예를 들어 여기에 넣었어. 이렇게 넣는 방법은 7가지일까? 아니죠. 왜? 원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가지가 됩니다. 근데 뭐가 될 수 있어? 지금 이제 얘네들을 나열을 함으로써 원탁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자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가지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를 나열을 해줌으로써 2가지는 이미 얻어냈고 경우, 그 다음에 원탁이 끝난 거야. 왜? 얘네가 자리를 고정을 했잖아. 원순열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조건을 만족하게끔 나열을 하면 됩니다. 그럼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C를 그냥 고정해놓고 나머지 여학생을 놔두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C가 어디 있을 때를 먼저 볼까? AB 옆에 있을 때, AB와 이웃 하는 경우를 먼저 따져볼게요. 그럼 C가 AB와 이웃한데, 그럼 C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뭐와 뭐밖에 없어? 얘네 둘밖에 없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겠죠? 자, 이 C를 택합니다. 택했어요. 자, 그럼 C를 어디에 둘까? 뭐 취향껏 두면 돼요. C를 여기에 둘까요? 자, 그럼 C가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C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남학생이 와야 하지. 근데 이미 A, B와 이웃했으니까 이쪽은 괜찮아. 그럼 C의 왼쪽을 보게 되면 여기에 누가 와야 돼? 남학생이 와야 돼요, 남학생. 그럼 남학생은 지금 A, B가 이미 빠졌으니까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죠? 그럼 2명 중에 1명을 저기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남학생을 넣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4자리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4자리는 4명이 그냥 배열을 하면 돼. 그럼 얼마? 4팩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C가 AB와 이웃하는 경우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 나와? 2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4 곱하기에다가 여기가 24니까 96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C가 이번엔 어떻게 하면 될까? C의 위치가 A, B 말고, A, B 옆 말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로 가면 되겠죠? C가 A, B와 어떻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4군데가 있겠지? 그래서 4C1이 되겠죠. 그럼 C를 한 곳에 넣어볼까? 그럼 C를 뭐 이쪽에 넣어봅시다. 여기가 C야. 그럼 당연히 C는 여학생과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양옆에 누가 있어야 돼? 양옆에 남학생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 양옆에 있는 두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남학생 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남학생 몇 명 남았었어? 2명 중에 2명을 자리를 배열해야 하니까 2P2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자리에는 여학생들이 어떻게 앉으면 돼? 아무렇게나 앉아도 됩니다. 그럼 이 나머지 3자리에 여학생을 넣어주는 방법은 얼마? 3팩토리얼이 되겠네요. 문제 없죠? 왜냐면 얘는 여학생은 아무런 이제 제한 조건이 없는 거야. 막 나열을 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와? 4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므로 48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1번과 2번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돼. 자, 근데 이미 얘네들은 뭐가 전제가 깔려있는 상태야? A, B가 나열이 된 상태죠? 그래서 A, B가 나열되는 두 가지를 곱해줘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96 더하기 48이니까 2 곱하기 144가 돼서 답은 얼마가 된다? 288이라는 경우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확통 마지막 30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그냥 보자마자 중복조합이구나 이게 떠오르긴 할 거야. 근데 이제 풀어나감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생겨요? 바로 이 조건이 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단 저 조건을 쓰기 앞서서 식정리를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이거 x1과 x3 홀수, x2와 x4는 짝수다. 이거 정리하는 거 기억하시죠? 자, 홀수니까 어떻게 써줘야 돼? 2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하거나 빼줘야 하죠. 한번 써볼게요. 그럼 x1은 자, 2의 배수에다가 1을 더해줍니다. 왜? 왜냐면은 얘가 자연수기 때문에 x1은 1부터 나와야 돼. 그럼 a에다 뭐를 집어넣어야? 0을 집어넣으면 1부터 나오죠. 그래야지만 a의 범위가 0부터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체가 14까지니까 얼마까지 넣을 수 있을까? 6까지 넣을 수 있더라. 이거 어렵지 않게 파악 가능하죠? 자, 똑같은 논리로 x3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써주면 돼요? 역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지? 2의 배수에다가. 그래야 0부터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x2는 짝수니까 그냥 2의 배수라고 해주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역시 0 들어가면 0이면 안 되잖아. 자연수니까. 그럼 플러스 얼마? 2를 해줘야 식정리가 깔끔해져요. 역시 이번에도 14까지니까 6까지 들어가도 됩니다. x4도 2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해준다. 그래서 0부터 6까지가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이걸 토대로 이제 가를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럼 가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은 2a 더하기 1, 2b 더하기 2, 2c 더하기 1, 2d 더하기 2가 얼마가 되면 된다? 34가 되면 되더라. 자, 그럼 1, 2, 1, 2니까 6 빼주면은 28이 될 거고, 다 2의 배수죠? 2로 약분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다? 14가 될 거고요. 이때 a, b, c, d의 범위는 0보다 어떻게 되면 돼? 크면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하면 얼마나 좋아?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가 더해서 14가 된다. 4H 14라는 중복조합을 해결이 가능하지. 근데 어떤 조건이 따라 붙어 있어요?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자. 그럼 6만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 아무런 문제 없이 전체 경우는 얼마다? 이 6 제한 조건이 없으면은 그냥 4H14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안 되잖아, 이게. 왜 안 돼? 얘네 중에 6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해줄 거냐? 자, 4개 A, B, C, D 중 하나가 얼마? 7 이상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 자, A, B, C 중 하나가 7 이상이야. 그럼 식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자,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시다. 그럼 다시 1이 되겠죠? 그럼 하나가 7 이상이야. 그럼 조건이 어떻게 붙겠어? A가 뭐 7 이상이 붙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얻어내면 돼? 여기서 7을 빼주면 되잖아. 7 이상이니까. 그럼 A 다시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가 된다? 7 되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개수는 어떻게 돼요? 4개 더해서 7이 되니까 4H7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는 안 되는 경우지. 그럼 빼면 돼. 그럼 전체 경우에서 1번 경우를 빼면 돼요.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왜? 내가 여기서 하나가 7 이상인 것만 구한 거잖아. 그걸 다 뺐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A가 7 이상이야. 그러면 B, C, D는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계산해버렸지. 근데 B, C, D 중에 7 이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A도 7 이상이고 B도 7 이상이야. 그럼 여기에서 포함이 되었겠죠? 근데 B도 7 이상인 B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 내가 4개 중에 하나를 B를 뽑았어. 그럼 B가 7 이상일 때 A가 7 이상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A가 7 이상이라고 구했을 때와 B가 7 이상이라고 구했을 때 두 개는 중복이 돼요. 그래서 뭐가 중복이 되느냐? 두 번째. A, B, C, D 중 두 개의 값이 7 이상이 되는 경우가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A를 하나 선택해놓고 B, C, D는 그냥 아무렇게나 구한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B를 선택하면 B가 7 이상이라고 두고 A, C, D는 아무렇게나 구한 거거든. 그러면은 A를 선택했을 때 B 7 이상인 거 중복되지, B 선택했을 때 A 7 이상인 거 두 번 중복이 됐으니까 얘가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를 일단 써줄게. 자, A, B, C, D 중 두 개의 값이 있어야 되니까 4개 중에 2개를 택해야겠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식을 작성을 해보면 A도 7 이상이고요. 뭐 B도 7 이상이 될 거야. 그럼 A 다시 더하기 B 다시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면 될까? 7짜리 2개 빼줬지? 0이 되면 돼요. 그럼 이때 나오는 경우는 뭐밖에 안 돼? 4H0이니까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 1번에서 중복해서 빼줬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결론을 내면은,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4H14야. 근데 이때 뭐가 안 된다? 7 이상인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7 이상이라고 두고 구한 걸 뺄 거야. 그래서 1번을 뺐어. 근데 1번을 뺄 때는 뭐가 있다? 2개가 7 이상인 게 여러 번 빼줬다는 거예요. 2개가 7 이상인 거를 더해주면 될 거다. 자, 그럼 그 값이 어떻게 나와? 4H14는 17C3이죠? 자, 1번은 4 곱하기 얼마? 10C3이지? 자, 2번은 4C니까 6 곱하기 4H0은 1이죠? 이거에 대한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된다? 얘가 680이고요. 얘가 480이고 얘가 6이니까 206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